안녕하십니까. 이변변TV의 이변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즘에 가장 핫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리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변호사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법정 드라마 소위 말하는. 저도 많이 챙겨봤는데 이 드라마처럼 고증이 잘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거 보면 뭐 민사는 원피고 형사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킨 드라마가 많고요. 심지어 이거 두 개 헷갈리는 거는 혼용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직 법조인 입장에서 별로 거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이 우영우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사는구나, 변론하는구나, 수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시나리오 단계부터 실제로 변호사가 개입한 그 케이스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주연 배우 박인빈의 매력, 귀여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들 공감하실 거고 특히 저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특히 제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노는데 아직도 이 나이에 PC방 가서 롤하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지금 삼성전자 과장인 40대 친구인데 이거 아시죠 이거? 우투대 영투대 우 이거 저 만나서 그날 딱 200번 하더라고 200번. 그래서 이 드라마 힘이 대단하구나, 인기가 대단하구나 실감을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리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씬입니다. 소독동 사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를 관통하는 이 행복로라고 하는 도로, 이 도로를 못 짓게 하려고 허가를 취소하려고 변호사들을 찾아와서 선임을 부탁을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가지고 변호사들은 아주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죠.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사건을 맡아달라. 의뢰인들이 부탁도 부탁하라고 심지어 그 마을에 찾아가죠. 그래서 이 마을이 얼마나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감성적으로 어필을 한 다음에 결국 사건을 맡게 됩니다. 자, 의뢰인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사건을 맡아달라고 빌고 변호사들은 이렇게 곤란해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죠. 하지만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게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잘 못하는 사건은 웬만하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행정, 조세 이런 사건 오면 저만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맡을 수는 없고 굳이 원하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서 이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완전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대신에 단 하나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넘버2의 대형 로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처럼 행정사건을 완전 전문으로 하는 어차피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해도 같은 펌의 다른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 정도는 드라마의 극적 허용으로 봐주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씬입니다. 두 번째 씬은 우영우의 골무예요. 거의 수만 페이지가 되는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영우가 손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거는 모든 법조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이를 계속 넘겨야 되는데 이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침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골무를 다 사이즈별로 자기 손에 맞게 모든 법조인들은 다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저도 어제 골무 다 떨어져서 어디 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골무 이거 아주 인상적이고 변호사들이라면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씬 한번 볼게요. 우영우 변호사가 지금 같은 펌의 이준호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펌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이 법률 사무 보조를 하는 직원들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이제 남자 직원을 사무장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준호 사무장과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썸을 타고 있는데 연애 상담을 친구인 동그라미한테 받고 있는 그런 씬인데 사실 로펌에서 진짜 사내 연애가 많습니다.
사실 변호사와 비변호사인 사무장 간의 연애는 보통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에서 사내 연애 정말 많고요. 뭐 거의 특히 빅펌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 근무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거의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맨날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어. 자기 사생활도 없어. 그냥 항상 자기들끼리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처럼 로맨틱한 선남 선녀 간의 연애도 있지만 불륜도 많고 심지어 누구는 뭐 동물의 왕국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빅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내 연애가 많기는 많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씬.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법정 변론이죠. 변론에서 사실 이 한바다가 완전 핀치에 몰렸어요. 상대방이 변론도 잘한 데다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했죠.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한바다한테 불리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뭔가 위법적인 요소,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요소를 찝어내야 우리한테 한바다 측에서 반전의 계기가 있는데 이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영우 변호사는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그 자료를 찾아내서 제대로 항변을 해냅니다. 자, 이런 기억력을 전문 용어로 이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책을 봤을 때 꼭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내가 언제든지 그 부분을 회상만 하면 정확하게 그 책 몇 페이지 하단 몇 번째 줄에 이게 있었는지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근데 사실 이거 무슨 초능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특히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학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 또는 선배들 중에서 드물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암기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어떤 친구하고 대학교 올라오자마자 내기를 했어요. 생전 처음 본 러시아어 단어를 30개를 외우는 거죠. 누가 더 빨리 외우나, 얼마나 많이 외우나 시합을 딱 했는데 그 친구가 정확하게 저보다 3배 많이 외우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3배. 이게 공부를 했을 때 상대가 될 리가 있나요?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막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거고 저거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 책에 345페이지 그림 밑에 있는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기억이 난대요. 떠올려주는 거죠, 화면이. 세상 살기 정말 편할 것 같죠. 특히 시험 볼 때 얼마나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질 때 고시를 패스해서 가지는 직업들을 가집니다. 네. 그 친구도 지금 외교관입니다. 제가 5번째 명장면으로 뽑은 씬은 부정채용과 관련한 씬이에요. 지금 회사에 동료 변호사의 제보로 우영우 변호사가 부정채용되었다는 소문이 다 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쑥덕 그리고 친구가 편들어주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반인들하고 변호사들하고는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라는 업무는 되게 특수하잖아요. 특수하고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특수한 경력도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작용을 해서 특채가 정말 많아요. 특채가. 공채도 보면 우리가 뭐 누가 성적이 더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또는 더 열등한데도 불구하고 뽑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의사였다라든지 의대를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공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었다라든지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정량적인 요소나 스펙이 딸려도 그냥 선발이 돼요. 빅펌에도 선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검사로 채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부정 채용이라고 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한 명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채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이 능력만 출중하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서 문제를 삼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이런 루머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마 그냥 갈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한바다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천재적인 두뇌가 있고 이때까지 승소율이 되게 높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채용에 있어서 변호사 업계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제가 꼽는 시는 뒤통수 세게 때리고, 명존세라 그러죠. 명치 존나 세게 때리고, 예, 그냥 귀여워서 넣었어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씬으로 가볼게요.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검증. 비가 엄청 오는 날 판사가 지금 소송이 걸리고 있는 이 장소에 실제로 와서 여러 가지 보고 있죠. 네, 보통은 법정 안에서 변호사랑 검사랑 상대방들이 다 제출한 자료를 놓고, 서증이라 그래요. 보통 종이로 된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장소와 관련된 재판인 경우에는 그 장소에 가서 보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판사들이, 이 드라마에서 표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소나타 같은 거 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받쳐 들고 의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각자 주장하고 싶은 바를 판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현장 검증이라고 하고요. 딱 이 분위기가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낯이 익어서, 너무 익숙해서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거. 자, 다음으로 제가 꼽은 시는 이거예요. 지금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론전을 하죠. 언론을 이용합니다. 기자를 불러서 자신한테 유리한 취지의 기사를 좀 써달라. 네, 실제로 변호사들도 많이 쓰는 작전입니다. 지금 뭔가 법리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지가 않아. 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정서법으로 볼 때는 우리 쪽이 좀 더 점수를 딸 것 같아. 그러면 잘 아는 기자들한테 제보해서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이 작전도 분명히 변호사들이 쓰는 작전이긴 한데요. 단 하나의 염두에 둬야 될 거,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기자가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또 웬만한 사건 가지고는 여론도 전혀 들끓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분을 살 수 있는 사건 잘 골라서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이런 여론전 작업을 했다가 판사가 괘씸하게 봐서 오히려 빡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씬은 모두들 다 아주 감동적으로 본 거죠. 일단 우영우의 아빠가 친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왜 혼자서 너를 키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씬, 과거를 회상하는 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인 태수미가 한테 우영우가 가서 당신이 내 엄마다, 내가 당신 딸이다라는 걸 밝히면서 서로 가슴 아파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변호사로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이 사안처럼 우영우의 아빠는 애를 낳아서 키우자, 엄마는 안 키운다. 그래서 결국에는 억지로 애를 낳아서 아빠가 애를 키우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잘 없죠. 반대 케이스는 종종 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애를 낳지 마라 라고, 애를 낙태시켜라, 애를 때라 라고 강요를 하는데 여성이 도망 다니면서 난 애를 낳겠다 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 꽤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참 슬프고 어려운 게, 사실 많은 경우에 경제력을 남자 쪽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낳지 말라는 아이를 네가 억지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심지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고 애를 키우는 이런 가슴 아픈 사례가 아주 많다는 거, 그 정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요즘의 현실인데, 예전에는 서로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지, 우리 이쁘고 사랑스러우고 소중한 내 새끼를 누가 키우는지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때도 뭐 자기들끼리는 전쟁이죠. 너는 뭐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다, 너는 인간 말종인데 무슨 네가 아빠냐, 이러면서 막 싸우죠. 근데 이거는 요즘의 추세에 비하면 사실
훈훈하고 낭만적인 싸움이었어요. 요즘에 점점 늘고 있는 게 서로 애를 안 키우겠다는 싸움이에요. 참 웃기죠. 서로 안 맞아서 난 너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랑 헤어질 거야. 서로 규책 사유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면서도 애는 안 키우겠대요. 넌 오히려 상대방한테 넌 좋은 아빠다. 애가 널 더 좋아한다. 너는 정말 이상적인 엄마다. 아내로서는 꽝이지만 엄마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기까지 하면서 서로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어리면 모르겠는데 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 머리 다 크고 다 알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의 상처 옆에서 지켜보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우영우가 너무 재밌어서 결국 드라마 리뷰까지 처음 해봤는데요. 자, 다음번에 또 9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투대영 투더우, 우투대영 투더우, 우투대영 투더우.